자, 모집단과 표본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원을 위해서. 자, 모집단과 표본. 자, 간단하게 이제 뭘로 예를 들어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모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집단은 쉽게 말해서 2학년 학생들의 점수 전부예요. 자, 그 점수들의 학생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있다. 10반에 그냥 30명씩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총 3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모집단은 이 300명의 수학 점수를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표본. 자, 표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1반의 얘들을 싹 모으고 2반 얘들을 점수를 싹 모으고 3반을 모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전수조사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우리 300명의 학생들의 전부 다의 성적을 계산기에다가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1반의 1번 학생을 뭐 예를 들어서 몇 점, 2반 학생이 몇 점, 더하기 해서 이걸 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선생님, 각 반 담임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 한 반의 학생들 점수의 총 합계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일부분만을 택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 집단의 크기라고 이야기됐는데 크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 300명을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모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총 개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뭘 물어보겠어요? 이제 표본의 크기를 말하겠죠. 표본의 크기는 이제 내가 뽑은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임의 추출이라는 게 나와요. 임의 추출. 볼펜을 좀 다르게 해서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의 표본이라고 나오는데 임의 표본 이 임의 추출, 임의 표본은 뭐냐면 임의 추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랜덤으로 샘플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샘플링은 뭐냐? 샘플링은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 추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죠. 여기서 나와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이제 추출하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우리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뽑으면 안 되고 그냥 막 여러 가지로 그건 뭐 난수 주사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의 표본은 임의 추출한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추출을 해서 나온 그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과 그다음에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뭐 대충 읽어보니까 알겠죠? 복원이라고 이야기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뽑은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복원이고 비복원은 그렇죠. 뽑고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모집단이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엄청이라는 말은 뭐 이제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비복원 추출하고 복원 추출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정규 분포를 띄고 있는 이런 데 안에 이렇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샘플링을 여기서 이만큼을 덜어서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덜어서 했더니 여기에서 비슷한 값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겠죠. 여기서 뽑아도 되고 뭐 이쪽에서 뽑아도 상관없는데 이게 여기 뽑아놨을 때 비복원을 해도 즉 모집단이 엄청 크면 비복원과 복원은 거의 비슷하게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모집단과 표본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씩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떨 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어떨 때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자,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어떨 때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는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TV 프로그램 시청률.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무한도전 좋아하니까 무한도전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러면 또 무한도전만 조사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은 왜 조사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맞지 않아요. 표본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표본조사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시청률 조사를 할 건데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을 거냐? 전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TV를 봤을 텐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계신 이런 샘플을 표본을 뽑아내 가지고 여기서 시청률을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한도전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임의로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몰리게 뽑으면 안 되고 잘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노트 7이 그 배터리가 터졌었는데 이거의 충격 안전도 조사를 한다. 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요?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요? 한 남자반에서 물어봤더니 전수조사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핸드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이에요. 이게 핸드폰에 여기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배터리가 정말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충격에 정말 강한지 안 강한지를 배터리를 만들면 찍어서 팔고 찍어서 이상 없으면 찍어서 충격에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팔아요. 그럼 찍다가 얘가 터져버리면요. 찍는데 흠집이 나면요.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을 잘해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냈을 때 이 공장에서 A 공장에서 만들 때 충분히 많이 B 공장에서도 충분히 많이 이렇게 뽑아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 정도는 어떻게 할까요? 전수조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력검사 정도를 하는데 전 국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청력검사를 한다. 이거는 전수조사가 맞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표본이고 어떤 게 전수조사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지,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생각이 정리되는 시점이 오긴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